순이야, 오늘 아침 처음으로 그 이름을 불러봤습니다. 40년 만에요. 아니, 정확히는 43년 만입니다. 결혼하고 나서 단 한 번도 아내의 이름을 입 밖으로 내본 적이 없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부끄러워서? 쑥스러워서? 아니, 그냥 그럴 필요를 못 느꼈습니다. 그게 얼마나 잔인한 일인지 아내가 죽고 나서야 알았습니다. 아침 6시 반, 알람이 없어도 눈이 떠진 지는 벌써 10년도 더 됐습니다. 침대 옆 커튼 사이로 들어오는 햇살을 보면서 오늘도 일어나야 한다는 걸 천천히 받아들입니다. 몸을 일으켜 세우는데 예전보다 조금 더 시간이 걸리지만 서두를 일도 없으니 괜찮습니다. 무릎이 시큰거립니다. 어젯밤에 찬바람이 들어왔나 봅니다. 창문을 닫았다고 생각했는데 자면서 또 깜빡했나 봅니다. 요즘 자주 그럽니다. 뭘 했는지 기억이 안 날 때가 많습니다. 화장실에 가서 세수를 합니다.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을 봅니다. 주름이 깊어졌습니다. 언제 이렇게 늙었나 싶습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이 정도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말입니다. 거실로 나가면 텅 빈 식탁이 있습니다. 한때는 내 식구가 앉았던 그 자리에 이제는 저 혼자 앉아 물 한 잔에 마십니다. 냉장고 문을 열면 반찬통 두어 개가 보이고 어제 먹다 남은 밥이 랩에 쌓여 있습니다. 며칠 전 아들이 사다 준 우유도 있습니다. 아버지, 우유 드세요. 뼈 건강에 좋대요. 고맙다고 했습니다. 마시지는 않지만요. 우유를 마시면 속이 불편합니다. 그런데 아들한테 그런 얘기를 하면 걱정할까봐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냉장고에 넣어두고 유통기한이 지나면 버립니다. 아들이 또 사다 주면 또 넣어둡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는 게 습관이 됐습니다. 아들한테도, 딸한테도, 그리고 아내한테도요. 창밖을 보니 아파트 단지 안 산책로에 벌써 몇 분이 걷고 계십니다. 저도 나가야 하는데 오늘은 왠지 나가기가 싫습니다.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그냥 그렇습니다. 생각해보면 저는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특별히 잘난 것도 못난 것도 없었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공장에 취직했고 25에 선을 봐서 결혼했습니다. 선을 본 날을 기억합니다. 다방이었습니다. 중매쟁이 아주머니가 양쪽 집안 사람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저는 양복을 빌려 입고 갔습니다. 어색했습니다. 긴장했습니다. 맞은편에 앉은 여자는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중매쟁이 아주머니가 이것저것 물어봤습니다. 학교는 어디 나왔어요? 이름 뭐 하세요? 집안은 어떻게 되세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여자도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서로 얼굴을 보지는 않았습니다. 1시간쯤 지나고 중매쟁이 아주머니가 말했습니다. 그럼 두 분이 잠깐 나가서 얘기 좀 하고 오세요. 저는 일어났고 여자도 일어났습니다. 밖으로 나갔습니다. 걸었습니다. 말이 없었습니다. 한참을 걷다가 제가 물었습니다. 이름이 뭐예요? 순이에요. 아, 순이. 좋은 이름이네요. 감사합니다. 그게 우리의 첫 대화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대로 이름을 부른 날이기도 했습니다. 다시 다방으로 돌아갔습니다. 양쪽 부모님이 물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해? 저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하고 답했습니다. 순이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결혼이 정해졌습니다. 결혼식은 간소했습니다. 동네 예식장에서 했습니다. 하객도 많지 않았습니다. 식이 끝나고 신혼집으로 갔습니다. 신혼집은 작은 단칸방이었습니다. 공장 근처 골목 안쪽에 있는 방이었습니다. 방 하나, 부엌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화장실은 밖에 있었습니다. 겨울에는 추웠고
여름에는 더웠습니다. 순이는 싱크대에서 설거지를 하고 저는 방 한쪽 구석에 앉아 신문을 읽곤 했습니다. 대화가 많지는 않았지만 불편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렇게 사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매일 새벽 6시에 일어나 공장에 갔습니다. 저녁 7시에 퇴근했습니다. 집에 오면 순이가 밥알을 차려놨습니다. 밥을 먹고 텔레비전을 보고 잤습니다. 주말에는 빨래를 했습니다. 순이가 빨래를 하면 저는 마당에 널었습니다. 그게 제가 하는 집안일의 전부였습니다. 가끔 순이가 물었습니다. 오늘 회사에서 어땠어요? 그냥 그랬어. 힘들지는 않았어요? 괜찮아. 그게 우리의 대화였습니다. 여보라는 호칭이 시작된 것도 그때쯤이었습니다. 이름 대신 여보라고 불렀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다 그렇게 했으니까요. 그게 당연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부터 순이는 순이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아내였습니다. 집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름이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결혼한 지 1년쯤 됐을 때 순이가 임신했습니다. 병원에서 확인하고 집에 돌아왔을 때 순이는 조용히 웃고 있었습니다. 저도 기뻤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축하해. 그렇게 말했습니다. 순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순이가 뭐라고 대답했는지는 기억나지 않습니다. 아마 아무 말도 안 했을 겁니다. 저도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조용히 부모가 되어갔습니다. 아이가 태어났을 때 저는 병원 복도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간호사가 나와서 말했습니다. 아들입니다. 저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순이는 땀에 젖어 있었습니다. 힘들어 보였습니다. 옆에 아기가 누워 있었습니다. 작았습니다. 빨갛고 쭈글쭈글했습니다. 고생했어. 그렇게 말했습니다. 순이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제가 순이에게 한 유일한 위로였던 것 같습니다. 고생했어. 그 한마디. 그 후로는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름 뭐로 지을까요? 순이가 물었습니다. 민수? 민수 어때? 좋아요. 그게 다였습니다. 순이는 뭘 원하는지 묻지 않았고 저도 묻지 않았습니다. 그냥 제가 정했고 순이는 받아들였습니다. 그게 우리의 방식이었습니다. 아이는 울었습니다. 밤낮 없이 울었습니다. 순이는 잠을 못 잤습니다. 저도 잠을 못 잤습니다. 그런데 순이는 혼자 아이를 돌봤습니다. 저는 다음날 출근해야 한다며 방 한쪽에서 잤습니다. 가끔 순이가 말했습니다. 당신도 좀 안아줘요. 나는 잘 모르는데. 안아보면 알아요. 저는 어색하게 아이를 안았습니다. 아이는 울었습니다. 저는 다시 순이에게 건넸습니다. 역시 엄마가 안아야 안 우네. 순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순이의 표정이 어땠는지 지금은 기억나지 않습니다. 아마 지쳐 있었을 겁니다. 아마 외로웠을 겁니다. 그런데 저는 몰랐습니다. 아니, 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둘째가 태어났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딸이었습니다. 이름은 제가 지었습니다. 지윤이 어때? 순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일을 했고 순이는 아이들을 키웠습니다. 주말에는 텔레비전을 보거나 가끔 친구들과 술을 마셨습니다. 순이는 집에서 빨래를 개거나 반찬을 만들었습니다. 그게 당연한 줄 알았습니다. 남자는 밖에서 돈을 벌고 여자는 집을 지킨다. 그렇게 배웠고 주변 사람들도 다 그렇게 살았으니까요. 그런데 지금 돌이켜보면 그때 순이가 뭘 생각하며 살았는지 한 번도 물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아이들이 초등학교에 들어갈 무렵 저는 회사에서 승진했습니다. 반장이 됐습니다. 월급이 조금 올랐고 야근이 잦아졌습니다.
집에 들어가면 아이들은 이미 자고 있었고 순이는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밥 먹었어요? 배고프면 데워드릴까요? 아니, 괜찮아. 밖에서 먹고 왔어. 그래요? 그게 우리의 대화였습니다. 가끔 주말에 집에 있으면 아이들이 다가왔습니다. 아빠, 같이 놀아요. 아빠는 피곤해. 나중에. 언제요? 나중에. 나중은 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소파에 누워 텔레비전을 봤고 아이들은 실망한 얼굴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순이가 말했습니다. 애들이 아빠랑 놀고 싶어 해요. 알아. 그런데 지금은 피곤해. 주말에도요? 순이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순이의 눈빛이 어땠는지 지금도 기억납니다. 실망? 아니, 그보다 더 깊은 거였습니다. 체념이었습니다. 아, 이 사람은 안 변하겠구나. 라는 체념. 그런데 그때는 몰랐습니다. 어느 날 순이가 말했습니다. 나 파트 일 하나 구했어요. 왜? 돈 필요해? 아니요, 그냥 집에만 있으니까 답답해서요. 답답하다. 그 말이 이상했습니다. 집에서 뭐가 답답하다는 건지 이해가 안 됐습니다. 아이들도 있고 할 일도 많을 텐데 말입니다. 하지만 딱히 반대할 이유도 없어서 그냥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알아서 해. 순이는 마트 계산대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오전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일했습니다. 퇴근하면 서둘러 집에 와서 저녁을 차렸습니다. 설거지를 하고 아이들 숙제를 봐주고 빨래를 개고 다음날 아침 준비를 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도 수고했어 라는 말 한마디 하지 않았습니다. 왜 안 했을까요? 부끄러워서? 창피해서? 아니, 그냥 말을 해야 한다는 생각 자체를 안 했습니다. 일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도 일하고 순이도 일하니까요. 서로 바쁘니까, 서로 힘드니까 그냥 그렇게 사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제가 단 한마디만 했어도 달라졌을까요? 오늘 힘들었지? 수고했어. 고마워. 그 한마디만 했어도 순이는 덜 외로웠을까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저는 하지 않았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아이들은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되었습니다. 저는 부장이 되었고 순이는 여전히 마트에서 일했습니다. 집은 넓어졌습니다. 단칸방에서 투룸으로, 투룸에서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생활은 나아졌습니다. 먹고 사는데 문제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대화는 줄어들었습니다. 아이들은 학원에 다녔습니다. 저녁 늦게 들어왔습니다. 밥을 먹고 방으로 들어가 공부했습니다. 주말에도 학원에 갔습니다. 저는 회사 일로 바빴습니다. 야근이 많았습니다. 회식도 잦았습니다. 집에 들어가면 순이는 이미 자고 있었습니다. 가끔 아침에 마주치면 순이가 물었습니다. 어젯밤에 언제 들어왔어요? 늦게. 술 많이 마셨어요? 좀. 몸 상하겠어요. 괜찮아. 그게 전부였습니다. 어느 날 저녁 큰아이가 말했습니다. 아빠, 엄마 요즘 많이 피곤해 보이는데 좀 쉬게 해주면 안 돼요? 왜? 엄마가 뭐라고 했어? 아니요, 그냥 보면 알잖아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보면 안다. 그게 무슨 뜻인지 몰랐습니다. 저는 순이를 보지 않았습니다. 아니, 보긴 봤는데 제대로 보지 않았습니다. 같은 집에 살면서도 서로를 보지 않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각자 준비했습니다. 저는 회사에 가고 순이는 마트에 갔습니다. 저녁에 집에 돌아와서 밥을 먹고 텔레비전을 보고 잤습니다. 주말에는 저는 친구들을 만나거나 골프를 쳤습니다.
순이는 집에서 청소를 하거나 반찬을 만들었습니다. 명절에는 시댁에 갔습니다. 순이는 주방에서 음식을 만들고 저는 형제들과 화투를 쳤습니다. 순이가 힘들어하는 걸 알았지만 뭐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순이에게 뭐라고 하면 순이는 참았습니다. 저도 참았습니다. 아니, 저는 듣지 않은 척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순이가 말했습니다. 당신 어머니가 오늘 또... 알아, 그냥 넘어가. 매번 그래요? 어쩔 수 없잖아. 우리 엄마니까. 순이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 후로 순이는 명절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명절이 다가와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짐을 쌌습니다. 시댁에 가서 일했습니다. 돌아왔습니다. 저는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순이가 쓰러진 건 50대 중반이었습니다. 마트에서 일하다가 갑자기 어지러워서 쓰러졌다고 했습니다. 동료가 119에 신고했고 병원으로 실려갔습니다. 저는 회사에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남편분이세요? 부인분이 쓰러지셔서 병원에 계세요. 지금 어디 병원이요? 일부병원 응급실입니다. 저는 급히 병원으로 갔습니다. 응급실에 들어가니 순이가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링거를 맞고 있었습니다. 의사가 나와서 말했습니다.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한 일시적인 어지럼증입니다. 많이 힘드셨나 봐요. 좀 쉬셔야 할 것 같은데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순이에게 말했습니다. 의사가 쉬래. 이제 일 그만두고 쉬어. 순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한참 후에 순이가 물었습니다. 당신은 내가 왜 일하는 줄 알아요? 돈 벌려고 하는 거 아니야? 그것만은 아니에요. 그럼 뭔데? 순이는 한참을 가만히 있다가 말했습니다. 집에만 있으면 제가 없어지는 것 같아서요. 없어진다?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몰랐습니다. 무슨 소리야. 집에 있으면 편한 거지. 편한 게 아니에요. 그럼 뭔데? 외로워요. 외롭다니? 집에 뭐가 외로워? 순이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집에 있으면 할 일도 많고 텔레비전도 보고 외롭지 않을 텐데 왜 외롭다는 건지 몰랐습니다. 지금은 압니다. 순이가 말한 외로움이 뭔지. 사람이 옆에 있어도 느끼는 외로움. 말을 걸어도 대답이 없는 외로움. 이름을 불러줄 사람이 없는 외로움. 그런데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부터 순이는 일을 그만두었습니다. 그 후로 몇 년이 지났습니다. 아이들은 대학을 졸업하고 각자 일을 시작했습니다. 큰아이 민수는 결혼해서 나갔습니다. 작은아이 지은이는 회사 기숙사에서 살다가 미국으로 유학을 갔습니다. 집에는 저와 순이 둘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둘이서 사는데 더 말이 없어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순이는 이미 식탁에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신문을 펼쳤습니다. 순이는 물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뭐 먹을래요? 아무거나. 빵 드릴까요? 순이는 빵을 데워서 식탁에 놨습니다. 저는 먹었습니다. 순이는 먹지 않았습니다. 너는 안 먹어? 저는 괜찮아요. 왜 안 먹어? 입맛이 없어요. 그래도 먹어야지. 네. 순이는 빵을 한 입 베어 물고는 씹지 않고 있었습니다. 저녁을 먹을 때도 텔레비전만 켜져 있었습니다. 뉴스가 나왔습니다. 저는 뉴스를 보며 밥을 먹었습니다. 순이는 반찬을 집어 제 앞에 놨습니다. 이거 드세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가끔 순이가 물었습니다. 오늘 회사에서 무슨 일 있었어요? 별일 없어. 그래요.
너는 오늘 뭐 했어? 별로요. 밖에 나가기라도 했어? 아니요. 왜 집에 뭐 있어? 갈 데가 없어요. 저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갈 데가 없다. 그 말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공원도 있고, 마트도 있고, 복지관도 있는데 왜 갈 데가 없다는 건지 몰랐습니다. 지금은 압니다. 순이가 말한 건 물리적인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마음이 갈 곳이 없었다는 겁니다. 주말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는 골프를 치러 나갔습니다. 순이는 집에 혼자 있었습니다. 오늘 골프 가요? 순이가 아프기 시작한 건 60 넘어서였습니다. 처음엔 소화가 잘 안 된다고 했습니다. 병원에 가봤지만 별다른 이상은 없다고 했습니다. 약을 처방받아 먹었지만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몇 달 후 순이는 밥을 거의 먹지 않게 되었습니다. 왜 안 먹어? 입맛이 없어? 그냥 먹기가 싫어요. 그래도 먹어야지. 안 먹으면 몸이 안 좋아져. 알아요. 그런데 순이는 먹지 않았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순이는 눈에 띄게 말랐습니다. 옷이 헐렁행해졌습니다. 얼굴에 핏기가 없었습니다. 저는 걱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병원에 다시 가보자. 괜찮아요. 괜찮은 게 아니야. 너 많이 말랐어. 그래요? 병원 가. 순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가기 싫어요. 왜? 그냥요. 저는 큰아이에게 전화했습니다. 엄마가 요즘 밥을 안 먹는데 병원 같이 가봐. 엄마 어디 아프세요? 소화가 안 된대. 많이 말랐어. 아빠가 모시고 가세요. 나는 바빠서 안 돼. 아빠도 바쁘시면 엄마는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네가 가라는 거잖아. 알겠어요. 큰아이가 순이를 데리고 병원에 갔습니다. 검사를 받았습니다. 피검사, 내시경, CT를 찍었습니다. 결과가 나왔습니다. 위암이었습니다. 그것도 4기였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많이 진행됐습니다. 항암 치료를 시작해야 하는데 본인 의지가 중요합니다. 순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치료 안 받을래요. 저는 놀랐습니다. 왜? 치료하면 좀 나아질 수도 있어. 순이는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당신은 제가 왜 아픈지 알아요? 무슨 소리야. 병은 그냥 걸리는 거지.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럼 뭐가 달라. 암은 암이잖아. 순이는 한참을 가만히 있다가 말했습니다. 제가 언제부터 아팠는지 아세요? 언제? 오래 전부터요. 무슨 소리야? 가슴이 아팠어요. 여기가. 순이는 가슴을 짚었습니다. 위가 아픈 게 아니라 여기가 아팠어요. 오래전부터.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 말의 의미를 알았습니다. 순이는 마음이 아팠던 겁니다. 그리고 그 아픔이 몸으로 온 겁니다. 순이는 결국 항암 치료를 받기로 했습니다. 큰아이가 설득했습니다. 엄마, 그래도 해봐야죠. 손주들도 봐야 하잖아요. 순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항암 치료가 시작됐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3박 4일 동안 항암제를 맞았습니다. 머리가 빠졌습니다. 순이는 가발을 샀습니다. 저는 가끔 병원에 갔습니다. 회사 일이 있어서 매일은 못 갔습니다. 주말에 들었습니다. 병실에 들어가면 순이는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창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어때? 좀 나아? 그런 거 같아요. 밥은 먹어? 조금요. 토하지는 않아? 가끔요. 저는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할 말이 없었습니다.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뉴스가 나왔습니다. 1시간쯤 있다가 일어났습니다. 그럼 나는 갈게. 집에 할 일이 있어서. 그래요. 뭐 필요한 거 있어? 아니요. 그래. 그럼 다음에 또 올게. 네. 저는 나왔습니다. 항암 치료는 6번 받기로 했습니다. 3번째까지는 그럭저럭 견뎠습니다. 4번째부터는 힘들어 했습니다. 몸이 너무 약해졌습니다. 5번째 항암 치료 후 순이는 의식을 잃었습니다. 새벽에 병원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환자분 상태가 안 좋습니다. 빨리 오세요. 저는 급히 병원으로 갔습니다. 중환자실에 있었습니다. 산소 마스크를 쓰고 있었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더 이상 항암 치료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몸이 버티지 못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편안하게 계시도록 하는 게 좋겠습니다. 저는 무슨 말인지 알았습니다. 순이는 일반 병실로 옮겨졌습니다. 더 이상 치료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냥 누워 있었습니다. 저는 매일 병원에 갔습니다. 순이의 손을 잡고 앉아 있었습니다. 말라버린 손이었습니다. 젊었을 때는 부드러웠던 손이 이제는 뼈만 앙상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그 손을 잡고 있으면서 생각했습니다. 이 손을 언제 마지막으로 잡아봤지? 결혼할 때? 아이를 낳았을 때? 아니, 그 후로는 한 번도 잡아본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40년을 같이 살면서 손 한 번 제대로 잡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순이가 숨을 거두기 하루 전 잠깐 의식이 돌아왔습니다. 눈을 뜨더니 저를 봤습니다. 당신, 나야. 미안해요. 왜 미안해? 당신이 왜 미안해? 제가 당신한테 짐이 됐죠. 무슨 소리야? 짐은 무슨? 순이는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거짓말하지 마요. 저도 알아요. 뭘 알아? 제가 당신한테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거요.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런 게 아니야. 그럼 뭔데요? 너는 내 아내잖아. 아내요? 순이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는 당신의 아내였나요? 아니면 그냥 집에 있는 사람이었나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순이가 말을 이었습니다. 제 이름이 뭔지 알아요? 순이. 맞아요. 순이에요. 그런데 당신은 한 번도 제 이름을 불러본 적이 없어요. 그게 여보라고만 불렀어요. 아니, 여보도 잘 안 불렀죠. 그냥 너라고만 했어요. 저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순이는 계속 말했습니다. 제가 뭘 좋아하는지 알아요? 제가 뭘 하고 싶어 하는지 알아요? 제가 행복한지 알아요?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몰랐습니다. 단 한 번도 물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순이가 말했습니다. 저는 외로웠어요. 당신과 같은 집에 살면서도 혼자였어요. 미안해. 미안하다고 하지 마요.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그럼 뭔데? 우리 다 잘못이에요. 저도 당신한테 말하지 않았으니까요. 순이는 눈을 감았습니다. 이제는 피곤해요. 쉬고 싶어요. 당신도 이제 편하게 사세요. 무슨 소리야? 너 나오면 같이 살아야지. 순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나아요. 알아요. 저 먼저 갈게요. 나중에 천천히 오세요. 그리고 순이는 다시 잠들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순이는 떠났습니다. 장례를 치렀습니다.
사람들이 왔습니다. 조문을 했습니다. 위로의 말을 건넸습니다. 좋은 데 가셨을 거예요. 이제 편히 쉬시겠어요.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사흘 후 장례식이 끝났습니다. 사람들이 다 떠났습니다. 집에 돌아왔습니다. 텅 빈 집이었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있는데 갑자기 울음이 났습니다.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슬퍼서? 외로워서? 아니, 그게 아니었습니다. 저는 순이에게 한 번도 물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당신은 행복해? 당신은 뭘 하고 싶어? 당신은 나를 사랑해? 단 한 번도요. 순이도 묻지 않았습니다. 저도 묻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40년을 살았습니다. 이제 와서 물을 사람도 없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아 울었습니다. 한참을 울었습니다. 눈물이 마를 때까지 울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일어났습니다.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순이가 해놓은 반찬도 다 버렸습니다.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며칠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았습니다. 배가 고프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전화했습니다. 아버지, 밥은 드세요? 혼자 계시기 힘드시면 저희 집으로 오세요. 괜찮아. 정말요? 나는 괜찮아. 아들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밤이 되면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보며 누워 있었습니다. 순이 생각이 났습니다. 젊었을 때의 순이, 아이를 낳았을 때의 순이, 마트에서 일할 때의 순이, 병원에 누워있던 순이, 모든 순간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순이의 얼굴이 정확히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사진을 꺼내봤습니다. 결혼 사진이 있었습니다. 순이는 하얀 웨딩드레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웃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웃음이 진짜 웃음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가족 사진도 있었습니다. 네 식구가 같이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순이는 아이들 뒤에 서 있었습니다. 손을 아이들 어깨에 올리고 있었습니다. 그 손이 떨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사진을 내려놓았습니다. 가끔 생각합니다. 만약 제가 그때 단 한 번이라도 순이에게 물어봤다면 어땠을까요? 오늘 힘들었어? 뭐 하고 싶은 거 있어? 내가 뭐 도와줄까? 그랬다면 달라졌을까요? 순이는 덜 외로웠을까요? 덜 아팠을까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저는 순이의 이름을 제대로 불러본 적이 없습니다. 결혼하고 나서 단 한 번도 여보 말고 순이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부끄러워서? 쑥스러워서? 아니, 그냥 그럴 필요를 못 느꼈습니다. 이름을 부른다는 게 뭔지 몰랐습니다. 그냥 여보라고 부르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게 얼마나 잔인한 일인지 이제야 알았습니다. 이름을 부르지 않는다는 건 그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않는다는 거였습니다. 순이는 저에게 아내가 아니라 그냥 집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밥 해주는 사람, 빨래 해주는 사람, 아이들 키워주는 사람, 그냥 그런 사람, 이름이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요즘 저는 매일 아침 산책을 나갑니다. 아파트 단지를 한 바퀴 돌고 오는데 걷다 보면 같은 시간에 산책하시는 분들이 보입니다. 어떤 분은 부부가 함께 걷고 어떤 분은 혼자 걷습니다. 부부가 함께 걷는 모습을 보면 부럽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궁금합니다. 저 사람들은 서로에게 뭐라고 말하며 살까? 사랑한다고 말할까? 고맙다고 말할까? 아니면 저처럼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나란히 걸을까? 모르겠습니다. 어제는 산책하다가 벤치에 앉아 쉬었습니다. 옆에 할머니 한 분이 앉아 계셨습니다. 날씨 좋네요.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네, 그러게요. 혼자 사세요? 네, 저도요. 남편이 작년에 떠났어요. 그러시군요. 할머니는 한참을 가만히 있다가 말했습니다. 후회되는 거 있으세요? 네, 저도요. 할머니는 일어났습니다. 그래도 살아야죠, 우리. 네. 할머니는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저도 일어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늘도 집에 돌아와 식탁에 앉습니다. 혼자 물 한 잔을 마십니다. 텅 빈 맞은편 의자를 봅니다. 순이가 앉아있던 자리입니다. 그리고 작은 소리로 혼잣말을 합니다. 여보, 아니, 순이야.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순이의 이름을 불러봅니다. 그 이름이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 눈물이 납니다. 이제 와서요. 너무 늦었습니다. 하지만 말하지 않는 것보다는 늦게라도 말하는 게 나을까요? 저는 모르겠습니다. 창밖을 봅니다. 해가 지고 있습니다. 노을이 붉습니다. 순이가 좋아하던 색깔입니다. 아, 순이가 노을을 좋아했다는 걸 어떻게 알았지? 생각해보니 한 번 말한 적이 있었습니다. 저 노을 예쁘다. 그때 저는 뭐라고 답했을까요? 기억이 안 납니다. 아마 아무 말도 안 했을 겁니다. 다만 오늘도 해가 집니다. 내일도 해는 뜰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다시 이 텅 빈 식탁에 앉을 것입니다. 혼자서, 순이 없이, 그 이름을 부르지 못한 채로. 아니, 이제는 부를 수 있습니다. 너무 늦었지만, 순이야. 다시 한번 불러봅니다. 아무도 대답하지 않습니다. 그저 바람 소리만 들립니다. 그리고 저는 압니다. 이 침묵이 제가 받아야 할 몫이라는 걸. 40년 동안 순이에게 준 침묵의 대가를. 이제 저는 그 침묵 속에서 살아갈 것입니다. 순이의 이름을 부르며 대답 없는 이름을.